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사광선 밑에서 화면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후 2시 정도였고 실내에서 직사광선 들어오는 밑에서 찍은 화면인데 당연히 프론트 라이트는 켜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잉크 패널 특성상 자연광 밑에서도 간섭 없이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배경 색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텍스트도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이게 햇볕 비치는 낮에 실내에서 보는 화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라주는 남자 알리타쿠입니다. 네, 오늘은 샘 7.8 플러스 펜 이북 리더기 제품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샘 7.8 플러스 펜 제품이고요. 이쪽에 있는 제품은 기존 샘 9형 버전이죠. 6인치짜리 한 6, 7년 된 모델인데요. 이 제품하고 화면 사이즈랑 해상도 같은 것들 비교 좀 해드리려고 같이 갖다 놨고요. 밑에는 샘 7.8 플립 커버 케이스인데요. 이따가 장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타일러스 펜 같이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일반 단행본 책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책이에요. 이 샘 7.8 제품하고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단행본 읽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그것도 이따가 제가 화면 이북 실행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품 외관부터 볼 텐데요. 물리 버튼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뭐 특별히 튀어나와 있거나 뭐 누르는 버튼이 있다거나 하는 건 없고요. 베젤이 이북 리더기 특성상 조금 두껍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뒷면은 금속 재질처럼 보이긴 하는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그레이 톤으로 메탈릭한 느낌을 내주는 재질이긴 한데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뒷면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우측 측면에는 T 플래시카드 슬롯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하단에는 물리키는 아니고 그냥 터치키인데요. 이거는 뒤로 가기 역할을 하는 기능만 있고 홈 버튼 역할이라든지 뭐 책장을 넘긴다든지 그런 기능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제품 패키지 구성이라든지 초기 설정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쯤 전에 언박싱 영상을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영상 소개 부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언박싱이 교보문고 40주년 기념 패키지 언박싱이었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시는 플립 커버 케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플러스 펜 제품이기 때문에 이 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스탠드 거치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은품으로 방향제라든지 샘 무제한 이용권, 톡소다, 이캐시 교환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언박싱 영상을 보실 분들은 제가 남겨드리는 링크에서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 외관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자면 하단에 이쪽에 USB Type-C 충전 단자가 있고요. 양쪽으로 1W짜리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이북에서 음성으로 읽어주기 기능 같은 것들을 별도의 스피커나 이어폰 없이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블루투스 지원이 되기 때문에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따로 있진 않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북을 듣는다든지 많이 사용은 안 하겠지만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외관은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제품 스펙이 일단 화면이 강화 유리가 적용된 카르타 2잉크 패널이고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7.8인치고 2잉크 패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흑백이고요. 그리고 화면 해상도가 300dpi입니다. 300dpi는 일반적으로 인쇄물 해상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책을 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선명도로 이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262g인데 오래 들고 보기가 조금 사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립감이 제품 자체 디자인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사이즈가 약간 한 손으로 잡기는 편하진 않은 사이즈고 또 손이 작으신 분들은 더더구나 한 손으로 잡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간단한 스탠드 거치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해서 뭐 테이블에 놓고 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사은품으로 들어있던 건데 40주년 기념 패키지에 5단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비슷한 제품이 많으니까 뭐 가지고 계신 거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장착을 한 상태로 이걸 잡고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고 조그맣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얘를 그냥 잡아서 손가락을 불편하게 꽉 잡지 않아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해도 되니까 편하게 거치대를 잡아서 조금 제품 잡기가 수월하게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바닥에 놓지 않아도.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래 들고 보면은 무게가 사실 부담이 좀 되고, 더군다나 이 플립 케이스까지 끼면은 무게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좀 가깝게 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무릎에 올려놓고 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상에 대고 손으로 들고 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데 누워서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 되니까 무게가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기존의 6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손으로 잡거나 뭐 어떻게 들어도 잡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무게도 좀 가벼웠는데, 역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올라갔다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저장 공간이 32기가고요. 말씀드린 이쪽에 T플래시 카드 확장을 해서 용량을 추가를 하게 되면 512기가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큰 편인데요. 3200mAh고 충전하는 데는 공식적으로 3.5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고, 배터리 사용 시간은 뭐 사실 꺼질 때까지 놔둬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고, 또 책을 얼마나 읽는지 프론트 라이트를 켜고 본다든지 뭐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2-3시간 책을 봤을 때 저녁 때 봤을 때도 있기 때문에 프론트 라이트도 켰었고 뭐 와이파이도 켜서 다운도 받고 여러 가지 했을 때 3-4일 정도 쓰고도 배터리가 남았었고, 뭐 제가 꺼지기 전에 항상 충전을 했기 때문에 뭐 저전압 경보라든지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꺼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 이내 여행이나 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충전기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USB-C 타입이기 때문에요. 충전도 간단히 할 수 있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하루 정도 간다 그렇다고 하면 꽤 정확한 배터리 소요 시간이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3-4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은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북을 읽지 않고 그냥 대기 상태로 놔둔다 그러면 굉장히 되긴 오래 되겠죠. 아무튼 배터리가 3200mAh 용량이기 때문에 꽤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5V 2A짜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은 또 안 돼 있어요. 그냥 충전 케이블만 들어있고, 충전할 때 5V 2A짜리 충전기를 쓰고 고속 충전기는 쓰지 말라고 주의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CPU가 옥타코어 1.5GHz짜리고 램이 2GB, 그리고 OS가 중요한데 안드로이드 8.1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북 리더기 중에서는 굉장히 OS 버전이 높은 편이고, 플레이스토어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공식 지원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2.4기가 규격이고 블루투스가 4.2, 그리고 스피커가 1W짜리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을 켜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슬립 모드 상태인데 전원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초기 화면 상태인데요. 기본 어플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잉크 전용 교보 이북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보 도서관 어플, 그리고 톡소다 어플, 그리고 OS 기본 어플들 메모장, 인터넷 브라우저, 이미지 뷰어 갤러리, 그리고 음악 플레이어, 그리고 설정 메뉴, 그리고 파일 관리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APK 파일로 따로 까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숨겨져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응용 프로그램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맨 하단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숨김 쪽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시면 플레이 스토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응용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도
이게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 설정에 가셔서 화면 설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글 프레임 사용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부분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구글 프레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쪽 응용 프로그램 관리에서 숨긴 버튼을 해제를 해주시면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 아이콘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이콘들이 작으니까 제가 펜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은 홈 버튼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화면으로 오는 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이거는 화면 리프레시하는 버튼인데 이북을 읽다 보면은 잔상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깜빡하면서 잔상이 한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구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프론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이 따뜻한, 차가운, 은은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따뜻한 조명, 이렇게 약간 노란색기가 있는 프론트 라이트가 켜지고, 그리고 차가운을 하면 약간 파란색 느낌이 나는 이런 라이트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은은한을 누르면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을 건데 꺼짐이랑 완전히 불 끈 상태에서 쓰는 용도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은은한을 누르면 약간 거의 켜진 듯 만 듯하게 보이는 그런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 설정으로 가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밝기를 조정해서 고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인데, 위쪽이 따뜻한 색깔 올려주는 게이지고요. 밑에가 차가운 색깔 올려주는 게이지인데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꺼주고 색깔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노란색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좀 파란색을 올려주고 노란색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완전히 차가운 색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따뜻한 색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두 가지를 섞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가운 색이랑 따뜻한 색을 이 정도 비율로 해서 묶은 다음에 밝기 조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용해서 한 이 정도 밝기로 해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이거보다 좀 밝게, 차가운이나 따뜻함보다 많이 밝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라이트를 이렇게 네 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기능 버튼들이 추가로 나오는데요. A2 모드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볼 때 페이지를 넘기거나 스크롤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 A2 모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조밀하지 않게 표현이 되면서 화면 전환이 조금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 있고 블루투스 설정 있고요. 여기 절전 모드 하는 설정 있고, 그리고 배터리 게이지가 있고, 이거는 현재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바들 같은 게 없어지면서 캡처가 한번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비행기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설정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물리키가 없기 때문에 볼륨 설정을 하려면 여기서 한번 눌러줘서 이 화면을 열고 이렇게 슬라이더로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하는 방법이라서 약간 한 단계를 거쳐야 돼서 불편하긴 한데, 뭐 물리키가 이런 곳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는 명암 조정하는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던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 알림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시간, 그리고 이거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거나 하나씩 꺼주거나 전체를 다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램 사용량이 초기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나오고요. 기기가 좀 느려지거나 답답할 때는 한 번씩 확인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메뉴들 살펴봤고요. 이북을 실행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교보 이북 어플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북 중에 한 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북이 열렸는데요.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눈이 편안하고 또렷한 느낌으로 글자 표현이 되고요. 지금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텍스트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책을 한번 펴서 실제 책 볼 때랑 어느 정도 느낌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글씨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실제 종이책을 보는 그런 선명도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CD가 아니고 이잉크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편하고 장시간 독서를 하더라도 종이책을 보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잉크 제품 이북 단말기를 쓰는 거죠. 아무튼 디스플레이 성능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넘기는 반응 속도는 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6인치짜리 제품하고 기존 제품이죠. 샘 6인치짜리 제품하고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네, 지금 같은 책을 열어놨는데 이 해상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글씨 선명도도 그렇지만 화면 사이즈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표현해주는 글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2배 정도 이 7.8인치가 더 글자 표현이 한 페이지에 많이 되고 제가 지금 이쪽 구형 제품에는 저반사 필름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더 뿌연 느낌도 있지만 일단은 글자 자체가 굉장히 선명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 어떻게 봤는지 참 지금 쓰라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네, 혹시 기존에 이 6인치짜리 제품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신제품 7.8인치를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북을 보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고 또 프론트라이트가 없었잖아요, 이 제품은. 그래서 조명 없이는 보기가 불가능했는데 신제품은 프론트라이트도 적용이 돼서 그 두 가지 차이만 봐도 바꿔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론트라이트랑 이 해상도 두 가지 면만 봐도요. 뭐 사실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얘기할 게 많죠. 이거는 업데이트도 거의 안 됐었고 그리고 열린 서재라고 해서 다른 어플들, 다른 이북 어플들을 깔 수는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교보만 사용했기 때문에 열린 서재를 이용해서 다른 이북 플랫폼 컨텐츠들을 이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꺼낸 김에 깔아봤더니 안 깔리더라고요. 그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PC에서 USB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도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어플이 업데이트가 많이 된 상태인데 이 단말기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활용성 부분에서도 신제품이 OS 버전이 높고 그리고 플레이스토어까지 지원이 돼서 일단 기존 제품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스피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이 하단에 양쪽에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스피커나 이어폰 없이도 이북 어플상에서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유엔 스크린 투헤드 성용사 준비된 각본을 따르지 않는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아, 이게 정말 내 인생이야? 정말 죽여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 늘 꿈꾸던 집에 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없다. 시계의 자명종도 울리지 않고 직장 상사도 없고 밀린 청구서도 없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스피커만 사용해도 실내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펜으로 계속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 이북 어플상에서 펜을 이용해서 밑줄을 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북 어플 화면에서는 필기 기능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메모장 그리고 PDF 파일에는 펜을 사용한 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모장에 먼저 펜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PDF에 사용하는 모습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펜 그리고 만년필 두 가지 펜 툴이 있는데 이 펜 툴은 필압 조정은 안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써지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선 두께라든지
색깔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색깔은 지금 흑백인데 여기 써봤자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빨간색을 선택해서 썼는데 똑같죠. 근데 여기서 저장된 화면을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 내보냈을 때는 색깔이 표현이 되니까 그럴 때 활용하는 거고, 이 단말기 내에서는 색깔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지울 수 있고요. 또 여기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한꺼번에 영역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툴은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필압이 조정이 됩니다. 근데 약간 반응이 느린 느낌이 있어서 좀 쓰기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주는 데 따라서 선 두께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펜 툴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PDF 파일이 몇 개 있어서 지금 열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밑줄을 긋거나 뭐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메모하시면서 책 읽으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보문고 웹사이트로 초기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 사이트가 열렸는데, 지금 스크롤하게 되면은 약간 뭉쳐지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이잉크 패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LCD나 OLED 이런 제품들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A2 모드를 키면 표현이 조금 옅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 스크롤이 빨라져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게 많은 거 보실 때는 A2 모드를 켜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브라우징은 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인터넷 서칭을 한다든지 장시간 어떤 내용을 본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속도 같은 경우는 느리지가 않은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금방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화면 표현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도 물론 구현은 되지만 이렇게 좀 뭉쳐져서 표현이 되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화면이 뭉치면서 잔상이 남는 이런 형태로 보여져서 빨리빨리 넘기는 웹툰을 보실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A2 모드를 끄게 되면 아마 굉장히 더 뭉칠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명하고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잔상이 심해서 보기가 힘들고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웹상에서 이 웹툰을 보시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뭐 PDF 파일이라든지 스캔된 만화책 보시기에는 이미지 표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넘기면서 보게 되면. 네, 그리고 교보문고 어플상에서도 여기 서점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북을 바로 이 단말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교보 이캐시로만 이북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단말기 상에서 바로 이북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빨리빨리 정보를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된 상태로 이 단말기 자체에서 이북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뭐 편리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북 어플로 책을 보다 보면은 가끔 어플이 튕겨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초기 화면으로 넘어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북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화면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반 정도가 가려지는 그런 현상도 책 한 권 보는데 한 3-4번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다시 뒷페이지로 돌아갔다가 오면은 읽을 수는 있는데 집중해서 책을 읽다가 그렇게 한두 번씩 앱이 튕기던지 화면이 깨져가지고 가려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 느낌이 깨지거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보 도서관 어플에서는 이북을 실행했을 때 이 프론트 라이트 중에서
차가운 요게 먹통이에요. 보면은 제가 잠깐 어둡게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가운 프론트 라이트를 누른 상태인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꺼짐, 따뜻한 은은한 원래 어두워서 거의 표시가 안 나지만 내 설정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차가운을 다시 눌러볼게요. 프론트 라이트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차가운은 이렇게 꺼진 거랑 똑같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도 있었고요. 아무튼 뭐 초기 버전이라 그런지 자잘한 버그가 몇 가지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오류다 보니까 뭐 기기 결함 같진 않고요.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 개선이 될 거로는 보여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사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요소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단말기의 전반적인 느낌은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두께도 얇은 편이고 무게는 좀 나가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고 일단 화질이 굉장히 좋아서 이북 읽는 기본 본연의 기능으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약간의 그런 버그들이 조금 있고 무게가 생각보다 조금 부담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를 제가 낀 건 안 보여드렸는데 케이스를 꼈을 경우에는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들고 보기는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누워서 볼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이 플립 케이스는 전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장착이 되고요. 재질은 그냥 무난한 특별할 거 없는 이런 재질이고 조금 빈약하지만 이렇게 펜도 꼽을 수 있는 이런 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토 웨이크업 기능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덮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고 덮개를 열면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켜집니다. 네, 마무리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품 스펙이나 OS 버전이 높고 배터리 용량도 넉넉한 편이고요. 웹브라우징도 가능은 하고, 그리고 이미지 표현도 A2 모드 사용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스피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디오북이나 음악을 듣거나 또 동영상 같은 것들도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기본적인 기능 구현은 가능하지만 워낙에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들이 스펙이 좋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들 사용하던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에 큰 기대를 하시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북 리더기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기본 이북을 읽는 그런 기능이죠. 그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이잉크 패널이기 때문에 눈이 편하게 이북을 실제 종이책 읽는 그런 느낌으로 읽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단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째 써보고 이것저것 초반이기 때문에 뭐 안 쓸 기능들까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을 거의 안 보고요. 이 단말기로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인터넷 브라우징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완전히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된 이북을 읽는 용도로만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북도 이 단말기 상에서 구입할 수 있고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저는 그 기능도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컬러 표현이 안 되고 또 화면 전환이 느리고 스크롤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오동작은 아닌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쪽을 눌러서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이북 구입도 스마트폰으로 그냥 한 뒤에 이 단말기로 다운로드를 해서 읽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그런 사용성을 기대를 하신다면 그런 용도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90% 이상 이북을 읽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그 본연의 기능에서는 꽤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품 스펙이 높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또 뭐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역시 이북 리더기 또 이잉크 단말기는 그 나름대로의 용도랑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이북 텍스트 이북을 읽는 용도로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이북 표현되는 화질이라든지 느낌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기본 용도로 만족하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실제 느낀 점들을 공유해드리는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새로 출시된 샘 7.8 이북 리더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리타쿠였습니다.